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울었어요.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워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나는 다시 그릴 수 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네, 드디어 12월 2일 그리고 지금 시각은 7시 36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요. 며칠 전에 이제 그저께죠. 100일 100장 3기가 끝났어요. 100일 동안 글쓰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 그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평가도 내려보게 되고요. 참 좋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런 감정이 밀려들기도 하죠. 약간 이제 뭐 해야 되지? 허무해지는 기분, 당황스러운 기분, 이런 기분. 100일 100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나면 달성하는 것도 좋은데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허무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해변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뭐 이런 것처럼 그 파도 치는 해변에 모래성을 왜 쌓니? 그 의미 없는 일 아니니? 그런데 삶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건 저는 오히려 단단한 집안 위에 단단한 벽돌로 집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삶은 해변 위에 모래성을 끊임없이 쌓고 무너뜨리고 쌓고 무너뜨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가만히 통찰해보면 단단한 집안 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해변 위에 있었다.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실은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강의 내용인데 이 시점에서 이 얘기는 다시 한번 꼭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듣지 못했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삶에 어떤 불안이 찾아오면 빈 종이 위에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봐요.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원 안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고요한 세상으로 빠져드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둥근 원은 텅 비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원을 이렇게 지그시 집중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어떤 고요, 기품,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마음이 여러분 복잡할 때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들여다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원에다가 이렇게 색깔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집중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모든 원에는 중심이라는 게 있죠. 우리 만다라 차트를 매번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그걸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보고 그것을 제자리에 놓는 작업. 그것이 우리가 매달 만다라 차트를 해보는 이유입니다. 밖이 막 소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되나요? 네, 소란스러운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밖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지금 머무는 이곳에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네. 몸은 존재하지만 정신이 밖을 향하는 동안 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보면 그런 경험들, 이러한 시간들이 상당히 싫은 길다. 내가 나를 잃고 살아가는 시간. 그래서 적어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차트를 통해서, 만다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 봐야 1년에 고작 12번 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다라 차트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가르쳐 주지 않고, 뭐 가르칠 게 없으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는 만다라 차트를 하면서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64가지의 질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테마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64가지의 질문은 타자들을 향한 질문이 앞서서 나를 향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고민하는 거죠. 이런 시도와 접근은 저 자신을 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그리고 유용한 일입니다. 글쓰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있죠. 뭐가 중요한지? 라고 하는 것들을 찾고 싶으면 그것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왜 찾지 못하는가 하면 걔네들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그렇잖아요. 없으면 죽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애정, 그리고 사랑, 관심. 이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명상을 한다거나 글쓰기 하는 것도 정작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매일 글 쓸 때 있잖아요.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게 내가 왜 하고 있는지. 그냥 그 당시에는 쓰고 있다는 경험과 썼다는 그냥 기록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질문하고 매일 쓰다 보면 다르죠. 꾸준히 쓰기 위해서 질문하게 되죠. 하다 보면 차츰 내 마음에 이렇게 중심이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요. 나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질문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같았으면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화나게 하면 야, 쟤 또 시작하네. 근데 쟤는 성격이 저 모양이야. 라고 했을 그런 분노를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고 관점이 그에게서 나에게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 저 사람이 나에게 저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쪽으로 질문이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죠. 질문이 바뀌어야 되겠죠. 질문이 바뀌려면 질문자가 자신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좌표를 측정할 때 내 기준점이 없으면 상대의 좌표를 찍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죠. 내가 내 중심을 알아야 그때부터 질문이 생긴다. 이 전제 없이 그냥 생각만 막 바꾸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불변의 존재가 아니다. 반대로 매우 가변적이고 매우 변덕이 심한 아주 심한 그런 존재다. 내가 이 순간 마음의 중심을 세웠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내가 영원히 고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 보면 불교고 뭐 기독교, 가톨릭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관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자신을 수행하고 공부해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때
그분들이 원래 그랬던 존재들인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청렴하고 아주 맑은 존재였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중심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러지 못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그분들의 중심이 이동했다. 그런 분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매번 매순간 중심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순간 매번 우리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중심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허물어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중심이 옮겨지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안타까운 일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심이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채롭게 살 수 있다. 중심이 매번 옮겨지고 허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다른 행복감, 다른 기쁨, 다른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 느낄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단단한 집안 위에 아주 철옹성 같이 생긴 성을 지었다고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겠죠. 그 자리에서. 근데 넓은 해변에서 언제든지 나는 집을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해변의 전체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허물어진다는 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흔들릴까? 어째서 나는 일관되지 못할까? 이런 자책들, 이런 자책으로 자신이 매우 옹졸하고 능력 없고 그런 존재로서 스스로를 박치부해 버릴 경우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혼낼 때, 책망할 때 이런 얘기 하죠. 난 안 돼. 난 왜 이러지? 저는 반대로요. 허물어질 때는 그냥 허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물어질만 하니까 허물어지는 거겠죠. 허물어지기 전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 성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삶의 변수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구멍이 나고 허물어질 때는 허물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은 모래로 돼 있으니까. 오히려 아주 굳건해 보이는 나 자신을 스스로 허물어뜨릴 수 있을 때, 그리고 허물어졌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파괴적인 창조다. 창조적인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 변하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인생은 늘 새로운 강물이 흘러들고 그 새로운 강물이 흘러들어서 모래성을 휩쓸어 가잖아요. 그럼 새로 쌓는 거죠. 힘겹게 쌓은 나를 매달, 매 순간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실은 엄청난 축복일 수 있다. 만다라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한 달간 쌓아 올린 나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성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다시 채워가면서
기존의 나를 허물고 새로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해갑니다. 만다라를 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티베트 승려들이 모래로 만다라를 그리는데요. 이 형형색색, 오색의 모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온 정성을 다해서 며칠간씩, 큰 그림은 수개월을 거쳐서 그리기도 한답니다. 그 노력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게 해서 만다라가 완성되고 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번 강연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뭐 봤을 거지만 다 완성을 해놓고요. 그 다음이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흩어서 지워버립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애지중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집착, 에고. 그런데 이런 에고의 결정체, 이걸 보는 앞에서 지워버려요. 한순간에 흩어버려요. 이때 뭘 봤냐면 삶은 모래성이구나. 지워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나는 다시 그릴 수 있다. 이 모래를 흩어버리는 순간에 그 직전까지 찬란했던 작품은 모래라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울었어요.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내 삶에 왜 이렇게 집착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고정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나를 해체하고 흩어버릴 용기가 있다면 나는 죽는 그날까지 더 다른 다채로운 행복감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러지 못하는 제가 보여서 울컥하더라고요. 흩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알죠, 여러분? 변기 속에 이렇게 물축 내리면 슥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 환상적인 작품이 순식간에 이렇게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 봤을 때 집착, 아집 이런 것들이 비워지더라고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게 되면 티벳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서 이 만다라를 그리고 해체하는 그 순간을 직접 그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을 직접 저 해보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그때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됐었습니다. 내가 쌓은 것을 허물 수 있다면, 그런 용기가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진정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어제 이야기와 이어져요. 어제 이야기와. 자기 결정권이란 거예요. 자기 결정권은 내가 쌓아온 것을 스스로 얼마든지 허물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그래서 더 자유로운 내가 될 수 있는 것. 창조적 파괴가 가능한 나로서 사는 것. 그러니까 저는 나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나 어째서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지? 이런 고민 별로 안 해요. 사실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 보면 스태프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변덕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변침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방향에 따라서 신속하게 저를 좀 서포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불안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것을 끌고 억지로 아집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그냥 한 수 훅 흩어서 그 모래성을 흩어버리듯이 그냥 깨끗하게 아닌 것은 내려놓고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래야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다른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시선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다. 왜? 고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떠한 느낌을 수용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개발서 중에 제일 안 좋은 부분이 그거예요. 느낌만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떨림만 수용하는 것. 감정만 수용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건 수면 위로 불어오는 바람과 같아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질문하려고 하면 무섭거든요. 왜 무서워요? 내가 원치 않는 답이 나올까봐.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답이 나올까봐. 나는 왜 일관되지 못할까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는 말이 나올까봐. 그 답이 무서워서 질문을 못해, 사람들은. 그런데 질문해서 들어간다는 건 그 예상하는 답변이 나올지라도 맞서겠다, 직면하겠다 하는 어떤 용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숱하게 흔들릴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삶이란 것은 단단한 토대 위에서 철옹성 같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변 위에 모래성을 쌓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마치 산 꼭대기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평생 시시포스처럼 말입니다. 그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영상은 이걸 보여드렸는데 영상 몇 개는 안 돼. 일단 미리 딱 준비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죄송합니다.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쉽다. 제가 틀어드려야 되는데.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좀 아쉽게 됐지만 제가 이 영상이 그거예요. 만다라를 쭉 만든 다음에 흩어버리는 장면인데 아마 만다라, 샌드 페인팅 이렇게 치시면 관련 영상 많이 나오거든요. 좀 긴 영상을 보셔도 좋고 보면 그냥 보고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 굉장히 힐링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차분해지면서 인생은 맞아요. 만다라 샌드 페인팅 이렇게 치시면 영상이 많이 나와요. 영문으로 치시면 더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냥 그 메시지 하나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토양이 단단해야 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 희망사항이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 없다 그러잖아요. 왜 흔들릴까요? 예. 토대가 흔들리기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물론 바람이 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흔들려가면서도 무너져가면서도 끝까지 생의 의지를 가지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쌓아 올려가는 정신, 그 정신이야말로 삶의 열정이고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시포스처럼요. 끊임없이 산 꼭대기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런 존재처럼 말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